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진짜 이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적인 분석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피셜일 뿐이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CC를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 안 해주셔도 좋으니 제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파!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었던 무기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가 되어 왔죠. 그런데 2018년 3월 중국이 그 불문율을 깨부수고 인민폐로 석유를 거래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선언하고 세계적으로 인민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 시작된 이 도발은 그야말로 미국에게 대놓고 도전장을 던진 셈이죠.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중앙은행은 미국 정부의 소속이 아니라는 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소평은 도광양회를 주창하며 향후 100년간 미국에게 까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등소평이 중국의 발전 속도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중국은 3년 전의 중국과 또 다른 상황이며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성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현금과 카드, 그러니까 지갑 없이는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새벽이나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있긴 하지만 잘 잡히지도 않고 비쌉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자가용이 신발이라 할 정도로 자기 차가 없으면 아예 움직이기조차 힘들죠.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滴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차가 모시러 옵니다. 내리고 나서 깜빡하고 결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다시 차를 부를 때 결제를 해야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현금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둘 중 하나만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형 백화점이든 재래시장이든 QR코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지들도 QR코드로 국어를 합니다. 14억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런 편리한 세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진입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디지털 결제에 적응하는데 고작 3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로 폭발적인 부를 창출하며 달러의 지위에 위협을 가하더니 아예 대놓고 석유를 인민폐로 거래하기 시작하니 미국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먼저 공격 목표로 삼은 곳은 화웨이였습니다. 위챗페이를 가지고 있는 텐센트,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굳이 화웨이를 먼저 때려잡을까요? 화웨이는 5G 장비 제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몸통이 화웨이라면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이 조금 앞당겨진 것일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조업과 IT 기술의 융합입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을 일으킨 주체는 제조업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차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매일 차만 찍어내면 돈을 버는 시대였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그 제조업이 IT 기술과 융합하게 되는 혁신을 말합니다. 차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 분야인 디자인과 환경 분야인 에너지는 기본이고 그 차 안에 장착될 인공지능과 5G 기술, 게다가 위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인간의 도덕성과 복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야말로 모든 기술과 다방면의 지식들이 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 세계의 제조업을 독식하고 있는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장에다가 IT 기술자들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IT 기술자들이 없던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제조 공장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미국이 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외국으로 나가버린 제조 공장들을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선 흉내낼 수 없는 국가 운영 시스템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정치는 철저히 일당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안에 대한 추진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반면에 미국도 한국도 아니 전 세계가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적용하려고 들면 기존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작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만 해도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뭐가 이렇게 많나요? 그리고 지역마다, 가게마다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국가가 나서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두 개만 남기고 전부 통폐합하고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강제한다면 아마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난리가 날 겁니다. 카드사, 은행,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들,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소송과 분쟁으로 싸우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이미 타다 사건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중국의 띠디 시스템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 택시기사들, 운송업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버는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결국 불편함은 온 국민이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질서를 모두 전멸시키는 변화가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와 유튜브만 검색해도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선생님이 왜 필요하죠? 만약 인공지능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자고 한다면 교원 노조에서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이 우리 스스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노하우가 쌓여야 할 시간들이 또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택시기사들의 파업에 발목 잡혀 자체 프로그램을 출시조차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차곡차곡 그 빅데이터가 축적되며 시스템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중국 같은 강력한 일당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마음먹고 먼저 치고 나가 모든 기술의 국제 특허를 독점한다면 후발주자들은 중국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사실 앞으로 펼쳐질 경쟁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국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단식에 삭발에 장외투쟁, 아예 국회에 출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느라 수많은 입법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이 언론과 검찰 권력을 이용해 우리를 지배해 왔다면 다행히도 이제 그런 구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목은 잡을 수가 있죠. 야당 정치인들 몇 명만 포섭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는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악법인데도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괴멸당하겠죠. 하지만 모든 훌륭하고 좋은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국회가 될 것이며 여당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고 전 세계에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도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화웨이를 때려잡기 시작하자 삼성전자가 5G 제조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잘 유지해 나간다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입장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중국을 믿지 못하고 중국은 미국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두 나라가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중국에서 제조된 로봇가 미국 최고 기능의 AI를 탑재한 뒤 대한민국에게 그 입력값을 설정하도록 맡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호빠!